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행사를 분석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인행사에 대한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시험 대비를 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행사의 80%는 항상 출제됐던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사회복지 1급 특성상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진 않는다. 새로 해마다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은 항상 나왔던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비슷한 걸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론 공부만 정확히 해주신다면 좋은 점수를 20점 이상 좋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출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발달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학자별로 한 문제씩 쭉 나오지만 프로이드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프로이드는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나머지 학자들은 쭉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된다 라는 부분과 체계이론에서도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 문화체계이론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좀 어렵더라도 확실히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엄마 뱃속에 있었던 태아기부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쭉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80%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데서 항상 나온다. 나머지 20%도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약간 새로운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만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발달하고 정신역동 이론의 학자들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의미를 딱 설명해 드릴게요. 발달을 몇 가지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우지 말고 발달의 의미를 알자. 정신역동 이론 학자들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달이라는 거는요. 발달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발달이라고 얘기한다.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즉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은 모든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 발달이라고 합니다. 신체가 크거나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사회에 잘 적응한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발달이라고 얘기한다. 발달은 상승형 발달이 아니다. 발달이라서 올라가는 것만뿐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까지도 발달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승에만 주목했는데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신체도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생각도 다시 어린애처럼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다 발달이다. 상승 하강 다 포함해서 발달이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을 다 포함해서 발달이다. 또 발달은 분화와 통합을 통틀어서 발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발달은 순서하고 방향이 있습니다. 순서와 방향이 있어서 일정한 순서와 방향에 의해서 진행된다. 머리에서 하부로, 중앙에서 말초로, 중심에서 외부로, 전체에서 특수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순서와 방향을 지니고 있는 게 발달입니다. 발달은 몇 가지로 외우기보다 명확하게 발달이 뭔지를 아는 거. 그래서 약간 문제를 바꿔서 맞힐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발달은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 우리가 키가 큰다고 해도 큰 시기가 있잖아요. 예? 중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몇 학년, 이때 큰 시기가 있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신병 환자도 사실은 정신병에 걸리는 게 50대, 60대보다 사춘기, 청소년기 때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그렇지만 뭐가 있다? 일단은 개인차가 존재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막 빨리 크는 사람도 있지만 좀 중학생, 고등학생 또 군대 갔다 와서 크는 사람도 있으니까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게 발달이다. 그래서 발달은 제가 몇 가지로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총체적인 변화를 발달이라고 한다. 그래서 발달이 뭔지를 그냥 우리가 가슴속 깊이,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으면 맞힐 수 있는 문제라 2문제 정도 맞힐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발달 설명드렸고 학자 중에서 정신역동이라는 학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4명이 있습니다.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까지 4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정신역동 이론의 창시자로서 이름이 프로이드의 이론은 정신분석이론이라고 하죠. 프로이드의 이론을 확대 발전시킨 에릭슨과 아들러가 있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론을 정립해서 방점을 딱 찍어서 이름이 한자잖아요. 융까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프로이드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정신 좀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과거 경험, 어렸을 때 경험이나 뭔가 무의식에 문제가 있구나. 내부에 뭔가 갈등을 하고 있구나.
너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폐쇄체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 이렇게 주장했냐면 그전에는 정신 이상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너 미쳤어, 너 귀신 들렸어,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정신 차리라고 때리기도 하고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안수기도를 하거나 구술하거나 막 이렇게도 했겠죠. 하지만 프로이드는 그거를 새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꼭 프로이드가 했다기보다 프로이드가 그 당시 있던 이론을 정립해갖고 딱 했죠. 정리해서 신경과에 온 사람들, 정신 이상인 사람을 치료하게 됐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 사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외부에서 일어나서 막 들어왔다면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너의 어렸을 때 무의식에 있는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에 무슨 사건을 경험했거나 어렸을 때 안 좋은 경험이 나도 모르게 지금에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을 봐도 너무 재밌고요. 프로이드 이후에 이 에릭슨, 아들러, 융들이 쭉 연구해서 정신역동 이론을 이렇게 학자들이 됐죠. 4명이. 자, 그러면 여기서 프로이드의 그 시험 문제에 꼭 또 나오는 것 중에 방어기제라고 있습니다. 방어기제.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지금 간단하게 이제만 하는 시간이니까 이 방어기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프로이드의 방어기제. 이 방어기제라는 것은 우리 몸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 방어기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동일시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행동이나 이런 게 싫어요. 어렸을 때부터 싫었어요. 아버지가 막 술 드시고 술 주정하는 거 싫었는데 어른이 돼서 자기도 결혼을 해서 술을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서 행동하는 거.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어른이 돼서 그대로 되는 요걸 뭐라고 한다? 동일시라고 한다. 동일시. 그래서 이렇게 이론들이 쭉 있습니다. 읽어볼수록 재밌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랑 비슷한 사람을 현재의 대상에게 느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첫사랑이 있던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보면 첫사랑이 있을 때 그런 기억이 난다던가, 아니면 어렸을 때 계모한테 학대를 받았는데 요양보호사를 만났는데 어렸을 때 계모랑 비슷한 거예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이렇게 현재의 사람에게 느끼는 거, 과거의 힘을 현재 사람에게 느끼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 돼서 지금 느끼는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이론이 되게 재밌습니다. 또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는 리비도, 프로이드의 리비도가 있고 융의 리비도가 있는데 프로이드의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가 프로이드의 리비도고 융의 리비도는 생활 에너지다. 이렇게 구별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학자를 구별하는 게 필요한데 프로이드 다음에 에릭슨이 있는데 에릭슨은 사실 그냥 프로이드 이론을 좋게 얘기하면 확대 발전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프로이드 이론을 거의 그냥 그대로 썼고 조금 더 그 이론을 첨부했다 이런 정도로 얘기되기 때문에 약간 비판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까지 연장했고 외부의 환경도 중요하다. 외부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너무 과거에만 집착했다. 그러니까 그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에릭슨이죠. 에릭슨. 아들러의 아자는 나아자라고 생각해보면요. 한자에 나아자 있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들러예요. 아들러도 의사죠. 의사가 됐는데 처음에 어린 시절에 좀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지만 그 가족관계에 힘든 점이 있었어요. 동생이 태어나고. 하지만 그 열등감마저 극복하고 자기가 의사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등감도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등감 극복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할 수 있으니까 열등감도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 이런 이론이 아들러 이론입니다. 아들러 이론 중에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가족 서열을 중요시 생각한다던가 출생 서열, 가족 구성원들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아들러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들러 이론도 굉장히 재밌고요. 더 재밌는 사람 융이 있습니다. 방점. 이 정신역동 이론의 글자가 4글자, 3글자, 한 글자로 방점을 딱 찍은 사람이 융인데 융 얘기는 나오자마자 이론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융의 이론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읽어보면 요 학자들의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융은. 그래서 융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렇게 나눴는데 융은 그냥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 무의식에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어. 집단 무의식은 인류 공통이 갖고 있는 무의식이 집단 무의식이야. 개인 무의식은 개인마다 갖고 있는 거 좀 차이가 있는 거. 이 사람은 무의식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차이가 있는 거. 그걸 개인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페르소나라는 게 있죠. 페르소나는 자신의 가면입니다. 외부에 보이는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이나 아니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좋게 보여줘. 사실은 짜증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좋은 모습으로 항상 비치려고 하는 게 페르소나, 가면이다. 외부에 보이는 가면의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한다.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아니마, 아니무스도 있죠. 아니마, 남성의 여성성. 아니마가 남성의 여성성. 아니무스가 여성의 남성성. 아니마 세 글자, 아니무스 네 글자. 아니마, 아니무스. 아니마는 남성의 여성성. 아니무스 여성의 남성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들이 다양한 게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다라는 거고요. 이랬구나. 옛날의 해석과 다르게 진정으로 우리가 그 어떤 문제점이나 정신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재밌고요. 또 융은 이제 중년기를 또 강조한 거, 성인기 중년기를 강조했던 게 융의 이론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서 쭉 공부를 해주시면 나올 만한 부분이 나오고 충분히 항상 20점이라든가 만점까지도 가능한 과목이 인행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점수 갖고가 쉬운 과목이고요. 1급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공부입니다. 꾸준한 학습이 필요해요. 꾸준한 학습. 그래서 몰아서 공부하고 벼락치기도 공부하고 하지만 그러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꾸준한 학습을 위해서 2022년에도 매주 일요일 4시부터 7시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줌 강의도 하고 동시에 대면 강의 직접 만나서 하시는 분도 있고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1급 강의, 1급 다 많은 분이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재밌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일어나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